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27일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계획인데 당권 주자들, 다음 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어떤 자리에 모였는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일단 이제 새롭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당헌을 지금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 당 대표를 단일 지도 체제로 할지 집단 지도 체제로 할지 그거를 결정하는 전국위원회 회의 자리입니다. 결론은 단일 지도 체제, 다시 말해서 대표를 따로 뽑는 최고위원과 구분해서 따로 뽑는 그런 체제로 다 확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 대표가 자연히 이제 힘이 세지는 거죠. 내년도 총선 공천권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그런 권한에 있어서 조금 더 영향력이 커지고 더 핵심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당권 경쟁도 그만큼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자리는 전국위원회 그림이고요. 아직까지 뚜렷한 다음 대표 자리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화면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자리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빼고 다른 주자들, 특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이런 차기 당권 주자들이 다 참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그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그림을 좀 찾으면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우택, 김문수, 주호영, 오세훈 여기에 장성철 소장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김태호 전 지사도 있고요. 여차하면 출마할 수 있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있겠죠. 정진석 의원도 충청권 몫으로 나오고 싶어 하시고요. 정진석 의원도요. 네. 정진석 의원은 근데 그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는 않죠. 네, 몇 번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좀 나가고 싶다라고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출마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전 출마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마 못할 걸로? 네. 왜 그렇게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지지율상으로 보면 황교안, 오세훈 이 두 예상 후보보다 좀 더 낫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강특위에서 당 조직위원장들을 선출을 했는데 소위 홍준표계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탈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에서 좀 많이 곤란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출마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보고 계시죠?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제 마침표가 찍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 전직 사법부 수장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홍준표 전 대표 출마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장성철 수장은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오늘 공개된 월간중앙 보도인가요? 월간중앙 보도 보니까는 나는 항상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뭐 이런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그 전대 룰이 단일성 지도체제 형태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와서 당선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포기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데요. 다만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독고다이라고 불리는 홍준표식 정치 스타일을 보면은 나 홀로. 이 출마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당대표가 뽑혔다고 해서 이 당대표가 내년 총선을 이끈다고 하는 보장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출마해서 비록 떨어지더라도 본인의 입지를 만들어 놓고 다음번에 차기의 당대표 구도나 아니면은 당이 어떤 변화를 겪을 때 그때 어떤 기반을 또 만드는 작업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이번 전당대회 출마 여부. 홍준표 전 대표는 이미 충분히 밝혔죠. 나라를 경영하는 게 꿈이다.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만큼 분명한데 대선 출마에 과연 이번 전당대회 대표 출마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고민하겠다는 거. 결론적으로 될 가능성이 없으면 도움이 안 되는 행보죠. 그래서 다음 총선 과정이나 이럴 때 결과를 보고서
어떤 자유한국당 차기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구원투수로 짠하고 또 나타나는 그렇죠. 방법.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지도부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볼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박문신 의원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주자들도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은 포인트가 두 개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큰 변수는 일단 황교안, 오세훈 일종의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일단은 양강 대결 구도다 이렇게 보는 전망이 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주자들은 이제 이른바 대권 주자냐 아니면은 총선 관리냐를 놓고 이제 그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자신들은 대권이 아닌 총선 관리에 주력하겠다 이런 구도를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출마하고 싶은 생각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당선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볼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황교안, 오세훈 두 사람을 다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행보는 계속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류의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 친박 쪽 그러니까 황교안 그 전 총리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뒷짐지고 있다가 이제 뭐하러 이제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할 테고 그다음에 오세훈 전 의원에 대해서는 탄핵 때 탈당에 대해서 공조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그 슬슬 나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양강 구도를 계속 견제하는 그런 정치적 행보와 정치적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끊임없이 최종적으로는 전당대회에서의 대표 출마를 계속 저울질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한 얘기를 보면은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같이 탄핵됐던 사람입니다. 그 정권이 탄핵됐는데 자기 혼자만 탄핵이 안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나하고 초임검사 같이 한 사람입니다 하고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비난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상당히 마뜩찮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저런 멘트는 원래 홍준표 대표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저는 본격적으로 본인이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외곽에서 견제, 차기 당권 주자들이나 대권 후보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또 레밍이라는 표현을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가 결국은 또 올렸어요. 국민과 당원들은 레밍이 아닙니다. 당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던 지난 2년 동안 방관하던 사람들이 이제야 슬슬 나와서 당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레밍하면서 사실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2년 전이죠 벌써? 충청북도 도의원. 예, 김학철 의원이 뭐 해외 외국 나갔다가 들어와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레밍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해서 엄청나게 뭐 여론의 반발을 샀었죠. 레밍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그네지. 네,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네. 있다.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선거를 두 번이나 연이어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패배 책임론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런 방식으로 뭔가 희석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희석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네. 황교안 전 총리는 입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상당히 이렇게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의 차기 지도자는 누구냐라고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가장 높게 나오는 게 황교안 총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에 있는 의원들은 그걸로 줄 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제가 이 전당대회를 보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당의 이건 큰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요. 친박과 비박의 서로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런 당내 분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자칫 잘못하면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도 있고요. 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수우파 진영 전체를. 이 부분을 극복하는 전당대가 되어야지만 한국당과 보수파가 살지 지금처럼 친박, 비박이 계속 싸우는 형태로 가면 이건 한국당과 보수파의 괴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이 어쨌든 지금의 야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쪽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에 보수 진영 정당의 미래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기자들이 만나면 늘 이야기를 물어보니까요. 늘 기자들은
한 명의 유력한 정치인에게 다른 경쟁자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죠. 그래서 때로는 대답을 하고 대답을 하면 또 기사가 되고 대답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기사가 되는데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라고 해서 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없고요. 다만 직전 대표셨고 그리고 지난번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에 첫 번째로 치루어지는 전당대회인데 거기에 출마하시는 건 조금 좀 어색하긴 하겠죠. 출마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마하지 않았으면 그런 좋겠다.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양강구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세훈, 황교안 누가 더 피해를 볼까요? 오세훈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장이 더 피해를 보겠죠. 예, 왜 그렇습니까? 같은 진영 논리로 보면 비박계의 그런 비박계 진영에서의 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친박 쪽에 그쪽에 지지를 받고 있어서 진영 싸움으로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이 상당히 좀 피해를 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좀 특수한 정치인 아닙니까? 당내 진영 논리에 의하면 친박계와는 등을 돌리고 있는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반응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험한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스스로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사실은. 나는 어느 쪽에도 줄 서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정치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세력이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전 시장 나와 있고 황교안 전 총리가 있다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내 당원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 지역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전 대표랑 같이 있는 상황이면 1대1 구도라 그러면 양쪽이 표를 갈라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 상임 고문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유력한 주자들이 다 중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유한국당 상임 고문으로 많이 돼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이제 일종의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황교안 견제구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예. 여지가 있죠. 어제 그 상임 고문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일부 반론이 제기된 것이 이건 통상 3선 이상의 의원들이 하는 그런 것이 상임위원인데 황교안 전 총리는 좀 전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가 아주 대놓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얘기를 그 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예. 뭐냐면 원내대표가 하면서 이른바 친박, 비박 이런 계파 얘기가 나오면은 처벌을 하겠다 할 정도로 됐는데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등장한 이후에 보니까 친황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계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황교안 전 총리의 등장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거나 호의적이지는 않은 그런 그 감정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상임고문 추대에 반대한다고 해서 제가 황교안 전 총리와 친하지 않다고 기사 쓰지는 말아 주십시오. 저하고 황교안 전 총리는 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례적인 거예요. 네. 보통 대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임 고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관례들이 있었거든요. 예. 좀 이례적인 일이라서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또 계기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